네, 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 중에서 통장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뭐 주변에서 하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통장을 나눠 있어야 좋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통장이 많으면 재테크를 잘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통장을 늘리거나 쪼개거나 하는 건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좋은 건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이거는 뒤에서 순차적으로 쪼개기는 뭔지,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쪼개는 건 아니고 크게 한 4개 정도로 쪼개는 게 가장 조금 유용합니다. 그래서 쪼개는 방법이나 사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테크 원칙 몇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의 양, 저축 액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습관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장을 쪼개는 것도 그냥 통장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출을 줄임으로써 저축액을 늘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을 쪼개면 사실은 그 자동이체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서 습관을 만들어야지 꾸준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의 또 습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거의 뭐 한 일석이조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나도 통장 요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첫 번째가 통장 쪼개기.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용돈, 식비, 뭐 생활비 통장, 경조사비와 같은 비상금 통장, 그다음에 투자를 위한 재테크 통장,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이 재테크 통장 같은 경우도 풍차 돌리기를 통해서 뭐 가입을 하면은 조금 더 저축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저번에 52주 적금이나 26주 적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소액이나 단기 적금으로 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52주는 했고, 통장 쪼개기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풍차 돌리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뭐 이것만 알아도 저희가 통장 요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급여 통장이 아니라 총 이제 4개의 통장을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 통장, 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급여 통장은 저희가 흔히 아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정 지출이 급여 통장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급여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소비 통장에서는 변동 지출,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조금 달라지는, 매월 달라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비 통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나 교통비나 핸드폰 요금이나 뭐 쇼핑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비상금 통장은 갑작스러운 큰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뭐 한 달에 제가 경조사비로 많이 나갈 때는 정말 뭐 몇백만 원이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조사비, 그다음에 뭐 이사 비용 만만치 않죠. 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금 내는 거. 그러니까 최소 월급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 모아놓는 거. 그다음에 투자 통장은 저희가 뭐 은행, 보험, 주식, 펀드 등등등 돈을 불리기 위한 통장은 따로 하나를 만들어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급여 통장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급여 통장은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내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급여 통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거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CMA 통장이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CMA 통장이 은행 주거래 통장보다는 이자는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쓰는 주거래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통장은 꼭 뭐
내 직장에서 주로 은행하는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주거래 은행이 없다. 아니면은 큰 대형 은행이 아니라 뭐 신협이나 뭐 이런 데를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형 은행 추천합니다. 뭐 KB나 우리나 신한 뭐 이런 데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향후에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은행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고정 지출은 이 급여 통장에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급여 통장에서 나가는 게 대출금이나 아니면 각종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나 뭐 다른 할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그 주거래 은행에 연동을 해 놓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또 받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이 지출되는 거에서 할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통장은 주거래 은행을 통하는 게 좋고 고정 지출을 활용하는 통장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KB, 우리, 신한 여기에 있는 통장을 급여통장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통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기적인 정기적인 지출 말고 비정기적인 지출이 나가는 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흔한 말로 뭐 식대, 뭐 취미, 그 다음에 뭐 교통비, 또 뭐 쇼핑, 뭐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한 번보다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통장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 같으면 저희가 그 ATM기에다 통장을 넣어가지고 쫙 거래 내역을 보잖아요.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 3개월치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소비 통장을 보면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생활 수준이 어떠하거나, 왜냐하면 비정기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지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제가 저축액을 늘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정말 많이 쓰면 저축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한 말로 제가 버는 만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저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 소비 통장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혜택을 추가로 보시거나 나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 썼구나, 얼마 썼구나, 얼마 썼구나,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 남았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꽂혀가지고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꼭 소비통장에는 연결을 해서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향후 뭐 연말정산이나 다른 플러스 알파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통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저축하는 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투자통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증권사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험사 연금 저축 같은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에 뭐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목적으로 하는 저축 통장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목표 달성하는 통장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통장에다가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통장에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뭐 땡땡땡 뭐 하기,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 뭐 아니면 10년 뒤에 결혼하는 결혼자금, 뭐 이렇게 통장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축 예금, 저축 뭐 아니면 일반 적금 이렇게만 써 있는 거랑 사람 심리상 내 결혼 자금, 내 노후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저희가 중도에 해지할 확률이 현저히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시화하는 방법, 그래서 통장에다 표를 다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걸 만약에 쓴다, 투자 통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ISA 계좌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단기 목적의 자금이다, 예를 들면 뭐 결혼 자금이나
뭐 차량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을 모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이내로 기간이 조금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나 채권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8년 이 중간 정도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IS 계좌나 아니면 일반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를 활용하시는 게 이자율 측면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긴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뭐 보험사의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연금 저축 펀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증권사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과 그 다음에 뭐 안전성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상자금이에요. 뭐 비상금은 예비비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출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해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CMA 통장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CMA 통장을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그냥 일반 보통 예금 통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월급 통장은 대부분 보통 예금 통장입니다. 근데 이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MA 같은 경우에는 일할로 이자가 계산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CMA라고 해서 그냥 딱 획일화된 게 아니에요. CMA도 종류가 많아요. 그럼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통장을 활용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 네 가지 통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돈을 뽑아서 저희가 이렇게 옮겨 놓고 뭔가를 했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월급 통장은 항상 월급 날이 끝날 때는 0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0원. 그러니까 빵원으로 잔고를 항상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대출금이나 이 고정지출이 언제 빠져나가게 해야 되냐면 월급날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야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 다음날 아침, 예를 들면 제 월급날은 저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26일이 되면 제 월급 통장의 잔고는 빵원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각종 고정 지출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투자 통장으로 또 이체를 해서 여기에서 저축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제 월급의 3에서 6개월 정도 그게 비상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비상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매달 일정 부분, 매달 뭐 30만원, 50만원 액수를 정해놓고 그 금액이 될 때까지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자동 이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빼고 나서 남는 돈을 그때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1번은 투자 통장으로 옮기는 거, 2번은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는 거, 그리고 3번은 소비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 통장이 1번 고정지출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2번 돈을 모아야죠. 3번 비상금 통장을 우선 채워야지 나중에 이 투자 통장을 해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소비 통장으로. 만약에 여기에 돈이 없다 라고 하면 비상금을 빼오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 흐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현금 흐름은 자동이체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처음은 무조건 투자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 왜 그러냐면 저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돈을 저희가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드머니라고 얘기하는 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소비 통장을 한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비상금 통장은 추가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월급 통장에서 투자 통장으로 가고요. 남는 거는 소비 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매달 미션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 소비 통장에서 5만원만 아껴봐야지. 제 월급날이 25일이니까 24일날 미션은 5만원을 아껴보는 거예요. 5만원 아낀 거는 어디로 가요?
쭉 해서 비상자금 통장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비상금을 늘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사실 비상자금 못 모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월급 통장에서 투자 통장, 그 다음에 비상자금 통장, 그 다음에 소비 통장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월급에서 투자, 소비, 비상자금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뭐 저희는 이제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내 지출 말 그대로 지출을 줄여야지 저축 액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거는 통장 쪼개기로 해보자. 그 다음에 소비를 할 때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되니 빠져나가는 게 잔고가 보여야 되니 체크카드로 사용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 소비를 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소비하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사용하자라는 거고, 신용카드도 쓰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소득공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하나만 쓰자. 이렇게 하나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축은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적금 만기를 1년 동안 가져가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럴 때는 한 달 한 달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작심삼일 뭐 100번 하면 300일 1년을 채우는 것처럼 저축도 쪼개는 거예요. 12번으로. 그래서 이 풍차 돌리기라는 건 다음번에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은 비상금 통장으로 해서 꼭 여유자금이라는 것들은 모아둬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모아두면 아까 저축 1년 만기 유지율이 30% 중간에 자꾸 깨는 이유가 사실은 이 비상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은행에다 저축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이자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지출 중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 사실은 향후에 조금 길게 보시고 하는 것들이 보험회사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장성 중에서도 만기 환급형, 적립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늘리고 그 저축액으로 투자를 잘하면 되거든. 그리고 은행은 하나로 해서 주거래은행을 정하시는 게 향후에 대출 이자 측면에서도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 7가지만 하나 차라리 캡처를 딱 해가지고 본인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해두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저축을 해야 돼요? 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로만 하는 건 사실 잘 되지는 않아요. 눈에 뭔가 자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 메모장이나 아니면 제 바탕화면에 이런 거 캡처해서 놔두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습관화 시키는 데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통장 중에 제가 아까 비상금 통장 CMA서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CMA, MMF, MMDA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봤어요. CMA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종금사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은 크게 뭔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자율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은행 통장보다 더 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비상금만 제가 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급여 통장을 만약에 CMA로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주식담보대출은 해주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분명히 언젠가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은행을 정해놓고 주거래은행으로 거기에다가 월급 통장을 하시는 게 향후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CMA에다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급여 통장은 주거래은행에다가 하고 비상금 통장은 CMA에다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MA의 종류 중에 보면 MMF도 이렇게
증권사 계좌 만드시면 클릭하는 게 있을 거예요. MMF는 뭐 단어대로 한다라고 하면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입니다. 끝에가 뭐로 끝나요? 펀드잖아요. 단기 금융, 머니마켓이 이제 단기 금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국공채, CD, RP, 콜론 같이 조금 짧으면서 안정성이 있는 상품들을 위주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이세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안정성 있고 기간이 짧은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수익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MMDA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예요.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예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쓸 거는 없어요. 하지만 넣었다 뺐다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MMDA를 하면 돼요. 증권사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CMA를 하면 돼요. 여기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확정 금리라서 은행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쓰고 싶다. 증권사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 가서 MMDA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 예금 통장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MMDA가 은행권 상품 중에서는. 근데 저는 그래도 CMA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MMF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안 되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공채나 CD나 콜론이나 RP 같이 짧고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로 따지자라고 하면 이자율이 제일 좋은 게 MMD, 그보다 조금 높은 게 CME,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게 MM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통장을 쪼개는 것부터, 그 다음에 각 통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한 원칙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CMA와 MMF와 MMDA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습관화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항상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뭐 댓글이 오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항상 하는 거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은 뭐 댓글이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또 다음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